예, 안녕하세요. 이봉기라고 합니다. 오늘 구독자 1300명 기념 Q&A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1500명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최몇이라고 하셨는데 라최 1입니다. 그리고 뭐 1일 1라면 하시느냐라고도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그릇? 예, 두 그릇 먹으면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매일마다 빠짐없이 라면을 먹는다 그러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라면 먹는 거는 좋지만 뭐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지 오랫동안 라면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뭐 닭가슴살이랑 뭐 통밀 비스켓 이런 거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가끔씩 한두 번 정도 라면 먹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라면도 한 번에 최대 먹을 수 있는 것도 한 그릇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하루에 뭐 여행 가면은 다섯 그릇 여섯 그릇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부심부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을 그냥 온전하게 한 그릇을 맛있게 즐기고 싶다, 그거는 한 그릇이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시무라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시무라야 뭐 재밌게 봤습니다. 실제 방문해 보셨나요? 아니면은 등장인물들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요시무라야 못 가봤어요. 요시무라야를 못 가봤고 요코하마 자체를 아직 못 가봤어요. 일본 여행을 가면은 항상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 관동 지역으로 가면은 도쿄 안에만 있으려고 생각을 했지 주변에 있는 요코하마나 뭐 치바현 그쪽으로는 갈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여행 제한이 풀려서 일본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은 다음에는 요코하마에만 쭉 있으면서 여러 이에케 라면이나 요코하마에도 다른 라면집들 유명하고 맛있다고 하는 곳들 많거든요. 꼭 한번 예, 한번 섭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시무라 사장님의 근황은 지금도 가게에 가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진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그 이외에 어디인가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내용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기로 하고, 또 최근에 봤던 게 로이드 고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일본에서 이에케 라멘을 굉장히 자주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인데요. 거기서 스기타야의 스무라 씨 인터뷰를 얼마 전에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촬영 당시의 비화라든가 최근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스기타야를 이끌어 가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많이 얘기하셨는데, 가게를 넓히거나 뭐 지점을 더 낸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스기타야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손님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스기타야는 이제 치바에도 지점을 하나 냈는데, 거기는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츠무라씨 아들이 점장으로 지금 이어받아서 라면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 츠무라씨 따님도 치바점에서 가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로이드 고안 채널에 역시 그 따님분 인터뷰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이시카와시에 대한 근황일 텐데, 이 이시카와시의 근황은 아마 이에케라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일 거예요. 관심사고. 그 이후에 스기타야에서 다시 요시무라야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을 하다가 어디 뭐 칸니야 쪽으로도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토키와야라는 자신의 가게를 독립해서 세웠는데, 그 가게는 지금은 폐점을 했고 그 이후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후에 뭐 인터넷 쪽에서는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 뭐 사망설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수께끼의 인물이 현재는 돼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츠무라시 인터뷰 영상에서도 일부러, 아마 인터뷰 하시는 분도 이시카와 씨의 근황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걸 아실 텐데, 일부러 그 질문이 없었던 거를 보면은 아마 이시카와 씨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게 아닐까. 일부러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일부러 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뭐 이에케라멘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거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붐이다, 그런 장르의 라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이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컵라면 순위요? 그런 인기 순위? 글쎄요, 일본 컵라면 인기 순위를 어디 가면은 알 수 있죠? 뭐 아마존 재팬 가면은 뭐 판매 순위 같은 거 나올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처음 드셨던 라면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합니다. 처음 먹었던 라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오사카에 있는 금룡라면, 킨류 라면입니다. 그때가 아마 2007년도, 2008년도 그때쯤이었을 때, 처음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정말 전형적인 관광객의 루트를 타고 여행을 해서 금룡라면도 먹었었죠. 그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뭐 라면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선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음에 라면에 빠지게 된 거는 역시 또 오사카를, 그때는 201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하나마루 켄이라는 라면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라면을 시켰는데, 이게 친구는 스프를 한 숟갈 먹자마자 똥 씹은 표정이 돼가지고 막 이게 뭐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라면이 돈코츠 스프에 엄청 기름기도 많고, 이제 위에 라드층도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 있고, 새아브라도 갈려져 있고, 차슈도 이제 막 기름기가 엄청 많은 삼겹살 부위, 그런 차슈여가지고 얘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하고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맛이 있지? 라면이 이런 거구나 하고선 막 친구 차슈 올라가 있는 것까지 다 뺏어 먹고, 그때 막 분위기 타가지고 막 여기요, 여기 뭐 교사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 아마 라면이라는 음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어떤 것을 미치도록 좋아할 정도로 빠지려면은 그 정도로 극단적인 맛이어야 하는구나. 그 극단적인 맛을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좋아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싫어하게 되는 거구나. 야마기시 카즈오 선생님의 가게 가봤죠. 예, 물론 야마기시 카즈오님 사후의 일이긴 했지만, 지금 이전에 있는 위치에 도쿄
히가시 이케부쿠로 타이쇼켄에 가서 모리소바에 먹고 왔습니다. 되게 가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가게 안에 이제 그 이전하기 전에 타이쇼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뭐 소품 같은 것도 조금씩 있었고, 그리고 손님들과 직원 간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굉장히 오래 다니신 것 같은 포스의 단골이 직원분에게 막 농담도 던지고, 그리고 면을 담는데 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맛은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더 맛있다고 할 수 있는 라면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그 옛날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그 타이쇼켄만의 분위기는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멘 이외에 좋아하는 일식은 글쎄요, 돈가스 좋아합니다. 돈가스도 좋아하고 튀김 덴푸라 종류도 좋아하고, 다른 면 종류도 우동이나 가끔씩 뭐 야키소바나 아니면 뭐 나폴리탄 이런 것도 가끔 먹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일본 여행을 가면은 너무 라멘만 먹으니까, 라멘만 먹다 보면 이거 너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도 경험을 해보는 편이 좀 식견도 넓히고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메뉴도 도전을 해보긴 했는데, 결국 드는 생각은 그냥 라면 먹을 걸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라멘 오타쿠의 습성이구나, 그런 습성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순한 맛이죠. 영상은 그냥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뭐 특정 라멘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올라오는 옛날 영상들, 이제 옛날 TV 영상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나온 영상들은 올리면은 이제 가차없이 저작권으로 잘리기 때문에, 옛날 영상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업로드 됐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이런 거는 뭐 안 걸리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주워와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올리는 이런 옛날 영상들도 저작권에 걸려고 하면은 다 걸 수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영상에는 이제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수익 생성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런 영상에는 수익 창출은 안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 자막 영상에 광고가 재생되는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수익 창출한 게 아니고 영상에 있는 이 배경음악이나 이런 거에서 저작권이 발생해서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광고를 트는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토미타의 극태 츠케멘 면발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바리카타 좋아합니다. 큐슈에서 하카타 돈코츠 라멘 종류 먹을 때는 거의 바리카타로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라멘 한 그릇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글쎄요, 뭘 먹을까요? 맨야 라멘 토이박스의 쇼유 라멘 먹고 싶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야마기시 카즈오 님이죠. 아무래도 저는 물론 당연히 직접 뵌 적도 없고 영상이나 뭐 글을 통해서만 접해본 분이지만, 뭐랄까, 그 짧은 영상 안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라는 거를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은 글쎄요,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마기시 카즈오님의 영상을 주기적으로 번역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와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시무라 쪽
영상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야마기시 카즈오님의 영상은 조금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좋아서 예, 앞으로도 가끔씩 그분의 영상을 조금 번역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람은 프로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예요. 예, 제가 또 프로레슬링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두 주제인 프로레슬링과 라멘, 이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담고 있는 사진이라서 예, 옛날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는 아니고요. 예, 뭐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일본의 평균적인 레벨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같은 일본의 탑급 라멘 중에서 뭐 일본을 넘어선 게 있냐 그런 말씀이신지, 이거는 뭐 일본하고 국내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꼭 비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재료를 아껴서인가요? 기술이 없어서인가요? 기술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죠? 뭐 요즘에 일본 가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못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일본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경험과 역사의 차이겠죠. 예. 저는 경험이라는 게 이제 학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본 만큼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 어딜 가나 동네에 하나씩 라멘집이 다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쉽게 라멘을 접해오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라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뭐 멋진 라멘 요리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테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은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인재가 나타날 확률도 더 높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을 하고 계속 선순환이 되고 유입이 되고 돌고 돌고 그러면서 저변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겠죠. 당장 일본에서는 뭐 동네에 조금 큰 슈퍼만 가도 뭐 수십 가지의 건어물 재료들을 다 구입할 수 있고, 밀가루도 라멘에 맞는 전용 밀가루가 뭐 몇십 가지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저변의 차이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사장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라멘이라는 요리가 만드는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요리라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멘이라는 음식이 그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라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저 개인적인 기준은 있어요. 개인적인 기준은 면에 간수가 들어간 중화면을 사용한 면 요리. 아무래도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만드는 사람이 이거는 라멘이다라고 부르면은 라멘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김치말이 국수를 가져와 가지고 아 이거는 김치 냉 비빔 라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어딘가에서는 뭐 간수를 사용하지 않은 무간수 면 같은 것도 사용하는 라면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간수가 들어간 중화면을 사용했는데 라멘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뭐 야키소바나 이런 요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멘이라는 음식이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요리이기도 하고요. 만드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그 라멘에 담으면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험도 할 수 있고 계속 새로운 장르의 라멘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질리지 않고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장님들 생각이 많이 들어가 맛이 없어요 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네요. 네. 라멘을 몇 그릇 정도 먹어본 것 같은지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1000그릇은 안 될 것 같고 몇백 그릇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 조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내가 살면서 몇 그릇의 공깃밥을 먹었는지 그 그릇 수를 세고 계시진 않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글쎄 라면 몇 그릇을 먹었는지 그런 거는 예, 따져본 적은 없네요. 글쎄요, 일본 라멘을 뭐 섞어서 먹어볼 생각은 못 해봐서 혹시 일본에도 그런 레시피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런 거 많죠. 예. 일본에도 뭐 수십 가지의 라멘이 있고 또 고명의 재료, 스프, 면 종류 너무나 다양한 라멘 조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거리는 항상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하카타 라멘의 바리카타 방식, 뭐 하카타 사람들은 바리카타를 좋아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 뭐 그런 물만 살짝 데쳤다 나온 밀가루 반죽 상태를 그대로 먹는 게 그게 무슨 맛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로 라멘 같은 경우도 그런 기름 덩어리에 무슨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지로는 라멘이 아니라 지로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신봉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이슈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네, 계속 한국에 있었고, 뭐 제일 오래 갔던 거는 여행 퇴사하고 나서 여행으로 2달 동안 일본에 있었던 게 제일 오래 있었던 거네요. 예. 그 이후에는 그냥 쭉 한국에 있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게 국내에서 좋아하는 라멘집이 어딘가요? 국내 라멘집 뭐 추천해 주세요. 뭐 순위를 매겨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저는 라면집 추천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은 이 자막 영상 말고 옛날에 라면집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보시면은 라면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뭘 먹었다, 그리고 라면이 이렇게 생겼다, 그것만 찍어서 아무런 코멘트 없이 올렸던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제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는 라멘 후기나 평가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 여기 위에 배너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제 예전에 했던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재밌었는데 꼭 이렇게 어디에선가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가 맛이 좀 별로였다, 조금 내 입맛에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네가 뭔데 뭐 라멘을 평가를 하냐, 뭐 너는 뭐 요리는 해봤냐, 네가 라멘을 몇 그릇이나 먹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라는 얘기부터, 뭐 라면이 어디가 맛있다 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와 여기를 맛있다고 해? 와 이게 마달모 새끼 이거 이거 뭐 라면 먹을 줄 모르네,
아니면은 뭐, 야, 얘 뭐 어디 사장하고 친목하고 싶어서 뭐 열심히 빨아주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라멘 가지고 좀 즐겁게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라면을 먹는 게 좋으니까 좀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폭발을 해서 블로그는 그만두게 됐죠. 그 이후로 어떻게 내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이 라멘을 덕질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찾아온 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에는 내가 먹은 영상만 올리고 뭐 코멘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진만 있으면 심심하겠지만 영상만 올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영상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어디를 가서 먹었나 이런 것들을 쭉 올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게 영상 번역이었고요. 라면 관련 영상들.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들 보다 보면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시무라야도 그중 하나였고, 뭐 야마기시 카즈오님의 이야기나 사노미노루님 이야기, 아니면은 뭐 수많은 지역에 있는 지역 특산 라멘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시작했던 게 번역이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 특별히 뭐 지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만족하면서 취미생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좀 얘기가 많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게 추천은 안 드리고요. 뭐 가게의 라멘에 대해서 무슨 별점을 매긴다, 아니면 뭐 순위를 매긴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요즘에 저기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라멘 투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라멘 추천 드렸는데 가보고선 드셔보셨는데 뭐 사람들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요. 뭐 입맛에 안 맞으시면은 또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채널의 첫 번째 목표는 저의 즐거운 취미생활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좋아하는 라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제 취미생활,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컨텐츠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다른 컨텐츠는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없어요. 뭐 지금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말주변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기획력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나중에 다시 일본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는 조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른 컨텐츠는 기획하고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쭉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 번역 올라오고, 가끔씩 제가 갔던 국내 라멘집 짧은 영상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죠.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오사카 라멘 테마파크 라멘 이치자에서 제가 사왔던 렌게 세트 요거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던
컵라면 2개 세트 이렇게 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공명정대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인 발표 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45분 중에서 2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얼렁. 44번째 분. 나무님. 44번째 분 나무님 당첨되셨고요. 다음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얼렁. 21번째 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DJ 삐비아노님 컵라면 당첨되셨습니다. 예, 2분은 밑에 아마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제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인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이나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구독자 1500명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 안 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늘고 길게 가는 이봉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